안녕하세요. 자, 오래간만에 또 얼굴을 뵙고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제가 쭉 해온 게 벌써 이제 600강째 됐어요. 이제 좀 강의라면 좀 그럴라나요? 600회. 어쨌든 600강을 통해서 미미하나마 우리 그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려고 저는 이제 많이 노력을 해봤는데요. 그렇게 제가 아주 시원한 답변 또는 아주 명쾌한 답변 이런 건 잘 되지 않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스스로 반성도 해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 난계에 대해서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이제 600강째는 좀 우리 난계 전망을 살짝 한번 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여러분을 직접 이렇게 뵙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잠깐 뒤로 한번 가볼까요? 시간을 돌려서 뒤로 가보면 80년대, 80년대는 우리 그 난초 1세대들 또는 1.5세대 그 이전, 저는 이제 1세대 전도 있기 때문에 그 1세대 전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분들이 있을 때 주로 이제 그때는 순수한 아주 난초만, 그러니까 난초가 너무 좋아서 난초를 하셨던 분, 그리고 주로 이제 그때는 외국란을 많이 접했죠. 특히 두 부류로 나눠졌던 것 같아요. 춘란을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중국 춘란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었고, 물론 그것도 일본을 통해서 이제 들여온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란계통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령 같은 경우도 두 부류로 나눠져 계셨었어요. 예, 아주 오래된 분들은 오히려 하란계통을 더 좋아했던 그런 것들이 생각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춘난이 태동을 하면서 인구가 서서히 늘어나죠. 늘어나고 그때 당시에는 거의 뭐 어떤 경제적 차원 이런 걸 생각 안 하시고 순수한 우리 춘난이 좋아서 시작했던 것. 그때는 이제 80년대에는 우리가 일본 춘난을 모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일본 사람들이 일본 에란인들이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뭐 이주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국에 산채지가 많다는 걸 알고 한국에서 같이 산채를 하신 분들도 꽤 됩니다. 여기 보령까지도 들어왔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80년대 말에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경제하고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88년 올림픽을 통해서 급격히 경제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그 전에는 오히려 우리가 북한보다 못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주 고도 성장을 하죠. 그러면서 춘난 인구도 또 같이 늘어납니다. 확 늘어나고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시가 아주 특정 지역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90년대로 넘어오죠. 90년대는 난초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이였어요. 저도 이제 90년대 초에 보령에 이제 원래 충남에는 난후회가 몇 군데 되지를 않았었어요. 그 중에 그 충청 서부 지역 천안서부터 장안까지 그 모임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80년대 말에 들어갔죠. 그러면서 이제 난초 인구가 늘어나니까 보령에 제가 그 난회도 만들고 난초를 저한테 이제 배우시는 분, 저 같이 배웠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난초 인구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산에서 신품종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어, 워낙 그때 당시에 자생지는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품종들이 나왔고 그리고 인심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는. 뭐 뭐를 캐도 심지어는 중투를 캐도 나눠줬을 정도로 인심이 좋았습니다. 그때 뭐 중투 가격이 약하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말에 들면서 예기치 않은 IMF가 오죠.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특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난초 인구가 급격히 더 늘어났어요. 어, 제 기억으로 직장에 다니던 분들도 물론 그때 이제 그 뭐라 그러죠? 희망퇴직이라고 표현했나요? 참 안 좋은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또 난초로 대거 유입이 됐고 그리고 산에를 많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외의 상황이 벌어진 게 뭐냐면 신품종이 대거 어디로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도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배양 기술이 그때는 그 전에는 뭐 몇 년이 지나도 그 뭐 제자리였죠. 그런데 서서히 배양 기술이 늘어납니다. 배양 기술이 늘어나면서 또 발전이 또 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가 들어오냐면 중국 춘난이 대거 유입이 되죠. 90년대에 중국하고 우리가 수교를 하면서 중국에 엄청난 양, 초창기는요, 민춘난이 들어왔어요. 예. 그 유향종도 찾아보고 뭐 색화도 찾아본다고 컨테이너 박스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서서히 이제 그쪽에 어느 지역에 어떤 난초가 나오고 또 어느 지역 가니까 우리와 비슷한 난초가 있고 어느 지역은 유향종이 있고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면서 이제 산별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로 접어들어 보면은 순수 에라닌과 경제적 도움 차원, 그러니까 재택이라고 요즘 표현하는데요. 그게 이제 두드러지게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하죠. 나눠지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당시에는 이제 부작용이 많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지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좋은 품종, 고가 품종들이 선별이 되면서 더 적극적으로 그 눈이 높아지죠. 에란인들이 그냥 나는 그냥 산반이 좋아서 키워. 나는 그냥 이거 뭐 죽으면 안 돼. 끼 죽으면 하지만 꽃 모양이 이뻐서 키워. 이런 차원이 아니라 훨씬 더 그보다 높은 산반도 꽃에 잘 물리고 이 모양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그때 급격히 발전합니다. 예. 그런 걸로 봐서 우리가 이제 두 재택을 목적으로 했던 순수 에라닌이었던 그게 서서히 믹서가 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단체가 막 늘어나죠. 여기저기 난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전국 그 난회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또 나눠지기도 하죠. 자, 그게 경쟁 의식을 갖다 보니까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는 90년대 초에 자생난 보존회와 한춘이 나눠지는 걸 보고 저는 나왔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거는 또 다른 발전의 발판이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10년대로 넘어와요. 배양 기술이 정말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거기에 한몫을 한 건 온라인, 소위 그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정보 전달이 굉장히 쉬워졌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떤 분 또 부작용이 생기느냐,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올라가기도 하고 제자리 잡기도 하지만 급격히 가격 하락이라는 부작용이 생겨요. 이렇게 되면은 난초하는 사람들이 식상해질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 1차 위기를 맞습니다. 그거는 자생지 또 이유가 있었어요. 자생지 변화. 자생지 변화라는 건 자연적 변화입니다. 우리 그 산에 전에는 부엽도 긁고요. 갖다 뗐죠. 솔가루, 솔고루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거를 긁어다 떼고 화석연료를 뗄 때죠. 그러니까 그때는 자생지가 아주 양호하게 보존을 했고 그 다음에 소나무가요. 또는 참나무나 소나무나 우리가 자생지 환경을 보면 부엽이 두꺼워지고 나무가 커지면은 난균이 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오래된 소나무 있는 데는 난초가 별로 없죠. 지역의 특성은 물론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생지가 스스로 무너지는 현상이 벌어졌고요. 그러니까 난초가 지금은 어디에 있죠? 고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지에 있죠. 어쨌든 부엽이 많이 쌓이지 않는 쪽에 주로 난초가 새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열심히 산에를 다녔는데 그게 아주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산채인들의 무분별한 산채도 있습니다. 땅을 파죠. 자, 난초가요, 변이가 오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오랫동안 제 경험으로는 뭐냐면은 난초가 1차 난초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변이를 일으켜서 나온 것이 또 씨방을 퍼뜨리고 했을 때, 이걸 제가 3차, 4차라고 하는데, 월등히 그 우수한 변종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신품종이 이제 산에서 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난계를 떠나는 일들도 많이 생기기 시작한 게 2010년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0년대를 한번 좀 뒤다볼까요? 자, 인기 품종 집중화 현상이 벌어졌죠. 그리고 차별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 죄송합니다.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 괴리감이라는 걸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난초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분들이 우리 난계를 많이 이끌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괴리도 생깁니다. 이런 현상. 그러다 갑자기 예기치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 현상이 벌어지면서 어떻게 뭐라고 설명할까요? 급격한 정체기를 맞는다? 이렇게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현상인데, 자, 이건 현재까지 온 현상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전망을 좀 내다보면 감히 제가 뭐 그런 능력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경제적 목적으로 보다는 우리가 이제 경제적 목적으로 했던 분들, 재테크를 했던 분들이 굉장한 위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순수한 에란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분들은 지금도 대화를 나눠보면은 어쨌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나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앞으로 튼튼하게 잡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어, 그래서 이제 저는 순수 에란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역할이 유지하는데 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은 걸리겠지만 자생지가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 산에 덜 간다는 얘기도 되고 그리고 새로운 데 자생지가 또 생기고 있다. 그러면 신품종들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초기에 일본 춘난이 들어와서 영향을 미쳤고요. 두 번째는 중국 춘난이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세 번째, 과거에요. 우리나라가 대거 선물용으로 들어왔던 게 어디서 대부분 들어왔냐면 대만에서 많이 들어왔죠. 그거는 조직배양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C배양으로 엄청난 수를 늘려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또 뭐 산채도 그 똑같은 우리하고 똑같이 겪었더라고요. 보니까 대만 보세, 달마 이런 거를 많이 겪었고 또 일본이 산에서 안 나오니까 어떻게 했죠? C배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관련된 그 자료 책자들도 갖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들어왔죠. 쉽게 해서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홍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러나 올해 일본 춘난을 접해본 분들은 알죠. 이건 뭐하고 유사점이 있는데 뭐 자연에서 나온 것도 유사점이 있을 수 있으나 시 배양을 했다는 것을 유추가 가능할 정도로 표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다 보니까 두화가 넘어왔었죠. 우리나라. 예, 홍도 굉장히 색깔. 그런데 뭔가 완벽하진 않고 우리나라 홍두화처럼 변이 넓은 게 아니라 약간 좁은 그리고 잎도 가늘고 약간 긴 이런 형태들이 많이 넘어와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자 국내에서도 하죠. 오래됐습니다. 원광대, 제주대 뭐 몇 군데 특정대에서는 실험적으로 실시를 했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여러 가지 그뭐 방사선을 쓴다든가 해서 만들고 그리고 순수하게 또 C 배양만 해서 만들어져서 나오는 이런 것들. 자, 이걸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접목을 시켜야 될지 이게 굉장히 심한 부작용과 거부 반응을 일으키죠. 예, 순수 에라닌 같은 경우는 펄쩍펄쩍 뛰십니다. 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일본을 우리가 한번 뒤다볼 필요성은 있죠. 이 일본은 그거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왜? 산에서 안 나오니까요. 일본은 거의 나오질 않는다고 그래요. 자, 우리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겠죠. 저 개인적으로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르다. 아직 자연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르고 그로 인해서 부작용들이 어떻게 절충을 해나가야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받아들여야 될 거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받아들여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난문화가 예측이라는 게 없어요. 저는 이제 미술을 전공했고 또
서양화 작가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변화도 우리가 지금 새로운 그 미술 사조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그 서각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 전통 서각이 있고 현대 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공예 파트로 묶기는 하지만 요즘 뭐가 있죠? 인두화라는 거 있죠. 우리가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우드 버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다른 문화에서 어떻게 우리한테 받아들여지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도 난문화도 어떻게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될지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문화가 발전한다는 건요, 양심도 같이 발전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지켜야 될 선, 그 다음에 도덕적 이런 것들을 함께 지켜야지만이 같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건 시 배양을 해서 기가 막힌 무늬 중에다가 하면은 솔직히 난초 오래 하신 분들 관심을 갖죠. 예,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쳐다보게 되는데 이거 산에서 왔어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예,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 이거는 시 배양을 했는데 이런 기가 막힌 품종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정착이 돼가는 데 있죠. 풍란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 데를 봤을 때도 우리도 한 번쯤은 검토도 필요하고 그리고 뒤다보고 우리가 체험도 해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자, 비록 제가 일천하지만 이런 내용을 가지고 600강쯤에 한 번쯤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한국 춘난계가 어떻게 갈 것인지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께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장마죠. 장마가 짧았다 길었다 지금 예측을 못합니다. 특히 건강 유의하시고요. 난초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먼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강을 더 중시해야 될 것 같고요. 난초 배영은 실시간 제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또 제가 하는 부분 요즘 그 유튜브가 활성화가 되면서요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좋은 분들 정말 많이 계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말을 예쁘게 잘 못해가지고 그닥 인기는 없지만 그래도 제 소신껏 여러분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길었죠? 네, 감사합니다.